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좀 적어 드릴 건데요. 2017년도 제1회 우리 전기기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3과목으로서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요 엔트미디어 출판사 가지고 17년도 1회 3과목, 제3과목입니다. 전기 문제 41번부터 풀이를 해드릴 건데, 페이지를 보니까 615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우리 기사 1회, 2회, 3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제 변압기의 규약 효율 산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답을 먼저 찾게 되면요,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는데, 부하소는 40도를 기준으로 보정한 값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도는 75도 정도를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 2, 4번을 보시게 되면 정연판을 기준으로 한다. 파형은 우리가 이제 교류는 다 정연파니까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역률은 100%로 한다. 1로 기준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모든 조건에서, 모든 문제에서 역률을 1로 100%로 기준을 잡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손실은 각 권선에 대한 부하손의 합과 무부하손의 합이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부하손은 이제 동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무부하손은 철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모든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는 철선과 동선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는 전체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한번 풀이를 같이 해볼 건데, 42번을 봐주시게 되면 한 장을 넘기게 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원전압의 실효치 200V, 전원전압이라는 것은 1차 측의 전압, 교류의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효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호각이 30도이고, 출력전압 물어봤는데, 출력전압은 이제 직류분이 되겠습니다. 직류분의 전압, 부하 측의 전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정상 상태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이리스터가 이제 그림에 보시면 사이리스터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림에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반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개 이상이면 전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오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럼 지금은 왼쪽에 입력 전원이 2가닥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단상이 될 거고요. SCR의 사이리스터가 4개의 그림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전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상 전파인데, 그때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반파일 때는 0.45배, 전파는 0.9니까 0.9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할 것이냐, SCR을 이용해가지고 위상각, 출력전압을 제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0.9에다가 2가 얼마였냐면, 전원전압의 실효값, 교류의 실효값입니다. 200V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이제 점호각인데 코사인 30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기를 눌렀을 때 정답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면 168V 정도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이동해서 역시 이제 4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은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일어나는 현상 물어봤는데, 분권이든 직권이든 회전 방향을 반대로 했다. 자여자 발전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가 역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역회전했을 때 얘기란 얘기죠. 그럼 원래 이제 발전기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발전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가정을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자속과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됐다, 역회전이 됐다, 그 얘기면 전류에 의한 자속 또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이 될 거니까
원래 회전했던 자속의 방향, 정방향의 자속의 방향과 역회전 시의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상쇄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회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처음에 발생한 자속, 요걸 우리는 네 글자로 잔류자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잔류자기가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서로 상쇄 효과가 일어난다. 잔류자기가 소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잔류자기가 소멸되면 자속이 상쇄, 감소분이 되는 거니까 발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발전하지 않는다를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 기출문제의 답으로는 요 잔류자기 소멸, 발전하지 않는다,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답으로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답은 요 중에 이제 정답이 있는데 정답은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류자기가 소멸한다의 정답 3번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갈 건데 44번은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을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단락비가 큰 기계가 나왔는데 단락비가 큰 기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 철극기라고 불렀거든요. 또는 뭐라고도 불렀냐면 돌극기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철극기, 돌극기 용도가 누구였냐면 수차발전기였는데 그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이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가 누구였냐면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증진이 되더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안정도가 증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실이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는 겁니다. 예, 전압 변동률이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용량이 커진다. 예, 충전 용량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쪽으로 갈게요. 네 번째는 효율이 나빠요. 예,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철극기는 말 그대로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실 중에 또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손실이 히스테리시손이거든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손 중에서도 그 히스테리시손 철손에 해당되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는 그렇습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와 단락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작으면 단락비는 커지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단락비는 KS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단락비가 커지면 임피던스가 작고, 임피던스가 커지면 단락비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데, 옳은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안정도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전압 변동률이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용량이 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가는데, 45번 문제는 극수가 24, P가 24입니다. P가 이제 포례학자에서 P니까 24개의 극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정기각이 180도입니다. 정기각이 180도. 그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기계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기계각을 갖다가 우리는 기하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하각.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요 기하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정기각으로 이제 먼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기각은 기계각에다가 곱하기 2분의 P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는 극수인데 기계각이 한 바퀴 회전하면 360도, 만약에 극수가 2극짜리면 역시나 정기각도 기계각과 똑같은 360도가 나오는데 극수가 4극짜리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각이 한 바퀴 돌면 360도지만 극수 4극짜리가 한 바퀴 돌면은 360도가 아니라 정기각이 720도, 더블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각과 기계각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냐? 극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되겠습니다. 정기각이 극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기계각을 물어봤으니까 기계각은 이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 P분의 2, 여기에다가 정기각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수가 24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정기각이 얼마야? 180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15도가 나옵니다. 15도.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겨가지고 4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6번 문제는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권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요 보상권선은 우리가 이제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에서의 보상권선은 우리 역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직류기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 역시나 해당이 됩니다. 단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에서도.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고 역류를 개선하고, 변압계기 전력을 이제 작게 해가지고 정류작용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는데, 2번에 보시면은 변압계기 전력을 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게 한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로 갑니다. 47번 문제는 변압용량을 5kV짜리 줬고요. 3200V 변압기에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V, 동선이 150W라 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퍼센트 저항 강화를 우리가 문자로 변압기 전압 강화율 파트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강화율 파트가.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저항 강화율, 두 번째가 리액턴스 강화율, 세 번째가 임피던스 강화율인데, 일단은 지금 저항 강화율이니까 우리는 퍼센트 R이라고 쓸 수 있고, 또 다른 문제 형태로는 P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P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V1N분의 I1N에다가 R 곱하기 100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분모 분자의 똑같은 값에 전격 전류를 갖다가 곱하면 정리했을 때 PN분의 PC라는 공식이,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때 PN 값이 누굽니까?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고요. 단위가 P상분이라서 VA라서 변압 용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PC 값은 누굽니까? 동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선의 크기는 I제곱이 R이니까요. 동선의 크기가 I제곱이 R이니까 우리 동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임피던스 와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와트의 정의가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의 입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선은 임피던스 와트.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저항 강화율을 물어봤는데, 변압기 용량하고 동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한 번 더 써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용량분의 동선입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이 아까 얼마짜리였냐면 5kV짜리였잖아요. 그럼 기본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키로는 10의 3승이고요. 동선이 와트, 150W입니다. 기본 단위죠. 곱하기 100 했을 때 정리하면 여기 몇 프로 나옵니까? 3%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번 문제 같이 또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48번은 이제 직류기 문제가 나왔는데, 직류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 종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전기자 반작용. 그래서 첫 번째가 보상권선, 두 번째가 보극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거는 이제 보상권선인데, 지금은 일단 보극이 나왔으니까, 이 보극은 이제 그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자속을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개자극, 그쪽에 이제 보조극으로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이제 보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서로 상쇄 효과가 되니까 중성축이 이동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차가 벌어지면서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이 되는데, 불꽃 선락을 일으키는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되는데, 그 전압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압 정류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정류 역할이 있는데, 결론은 전압 정류가 결론은 뭐냐면 정류 개선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전압차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정류 개선을 할 때 두 가지가 또 필요하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보극 전압 정류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저항 정류의 역할을 하는 탄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두 가지가 누구냐 그러면 보극하고 탄소 브러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으로 가는데,
49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어떤 단상별압기에 2차 무브와 전압이 240V입니다. V0가 240V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격 부하 시 2차의 단자 전압이 230입니다. VN입니다. 자, 물어본 거는 이제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V2N 값은 얼마입니까? 230V. 그 다음에 V20는 240V. 마이너스 V2N은 230. 여기에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5%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옛날 과거부터 숫자가 안 바뀌고 또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또 한 장 넘어가서 50번 문제를 여기 오른쪽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는 그 슬립, 유도기 쪽 문제인데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3상 유도 전동기에 2차 측 한상의 저항을 R2로 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측 한상의 외부로부터 가해 주어야 할 저항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2차 출력 정수라는 게 있어요. 등가 저항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출력 정수. 요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등가 저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저항이냐면 전동기가 삼상유도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저항이고요.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저항이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2차 출력 정수 등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공식이 얼마냐면 R은 R2에다가 S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도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슬립이 4% 됐을 때 4%가 주어졌을 때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24배가 답이고요. 만약에 슬립을 갖다가 5% 주고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냐 그랬을 때 19배가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걸 공식을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S분의 1, 그 다음에 1을 갖다가 우리 S분의 S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S로 묶을 수가 있네요, 밑에 분모를. 그러면 S분의 1 마이너스 S,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출력 정수, 등가 저항의 또 다른 공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해당되는 공식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니까, 여기서 주어진 슬립은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라고 주어진 것 같아요. ST. 그래서 요것만 T점을 넣어주면 정답이 1번에 위치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넘어가서 칠판을 좀 정리하고 51번부터 또 문제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봐주시게 되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분포권 계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51번 문제 여기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은 이제 4극의 3상 동기기가 있고요. 48개의 슬롯을 가진대요. 전기자의 권선 분포 계수를 KD를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단절권 계수든 분포 계수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다. 0.9로 시작하는 게 답인데 보기를 보시게 되면 다 0.9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먹히지를 않는다. 이제 후루꾸는 좀 먹히지가 않는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포권 계수 KD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Q 사인 EMQ분의 파이분의 얼마예요? 무조건 계산식은 분자는 2분의 1로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인 2n분의 파이인데 그 m이란 놈이 상수라서 3이니까 6분의 파이에서 사인 30도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분자 값은 무조건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Q라는 이름은 뭐냐? 매금매상당 슬로스인데 매금매상당 슬로스가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Q 값을 갖다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금매상당 슬로스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PM분의 S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매금매상당 슬로스니까요. 요게 이제 요 단독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극수가 몇 극짜리 주어졌냐면 4극이고요. 상수는 항상 얼마냐면 3상이잖아요. 그래서 3을 넣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동기기는 3상 Y결선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는 슬롯이니까 48개. 그러면 매금매상당 슬롯수가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오네요. 한극 한 상당의 구멍수가 4개. 그럼 집어넣으면 4사인
몇 분의 파이가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 요 상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매금의 상당솔로 수가 4니까 4, 32에다가 1을 곱하면 2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각도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번분수 정리를 하게 되면 8, 4인 24분의 파이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7.5도가 될 거거든요. 파이는 180이니까요. 그래서 사인 요거 180을 24로 나누면 7.5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0.957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답이고요.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5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하여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중은 보통 일반적인 농형 전동기를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중이니까요. 예,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기동 토크는 클수록 좋은 거니까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게 보완을 했다. 일반적인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이중 농형이 보완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기동 토크가 크다. 4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이제 하나 더 써두시면 되는데 기동 전류는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나오는 문제. 기동 전류는 작다. 이렇게 좀 추가로 설명을 부여해서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아래쪽에다가 풀이해드릴 건데 원통형 회전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진 동기 발전기는 부하각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원통형 회전자라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구였냐면은 그 돌극형이 있고 비돌극형이 있는데 돌극형은 말 그대로 돌출이 돼 있는 거고요. 수차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출이 안 돼 있는 거는 비돌극기입니다. 안일비자거든요. 그래서 돌출이 안 돼 있으니까 원통형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터빈 발전기 용도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극기와 이제 비돌극기의 차이점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원통형 회전자는 비돌극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원래 이제 비돌극기 한 쌍당 출력 공식이 있는데 출력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xx분의 2v에 사인 델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3상당 출력을 물어봤다 그러면 얘가 한 상당 출력 값이기 때문에 동기는 3상 Y결선이니까 3배를 잡아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다 상값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 상에 대한 출력이기 때문에 3배를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원래 공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델타가 결론은 누구냐? 부하각이 되는 거죠. 부하각. 그럼 얘가 최대 출력이 되려면 이 델타가 몇 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델타가 몇 도예요? 그렇죠. 90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 되는 거죠. 왜? 사인 90도는 1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게 되면 54번 문제가 있는데 54번 문제는 그냥 답이라고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냥 답만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는 한 번도 바뀌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딱 하나기 때문에 답도 하나기 때문에 답만 보고 가셔도 우리는 편안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주워 먹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54번 위에다가 답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유도전동기 안정운전 조건 물어봤잖아요. 안정운전 조건일 때는 무조건 부하 토크가 누구보다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토크보다 커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에서 발생하는 반항 토크, 부하 토크가 커야 된다. 전동기 토크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우는 방법은 이제 부등호 표시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느 쪽이냐 그러면 부하에서 발생하는 토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로드가 이제 부하니까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같이 한번 또 볼 건데 55번은 사이리스터에서 게이트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게이트 전류가 이제 증가하면
우리가 실적으로 SCR이 이제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게이트 단자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순방향에 대한 전류 전압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SCR이 이제 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 게이트 전류가 증가하면 순방향 전류 전압이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문답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게 또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니까 아주 가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너무 여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풀이도 보시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문답 형태로 가볍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분에서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단락 전류를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거거든요. 정상분의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지점에서 단락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간 단락의 발상이 됐다. 단락 사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단락 전류의 값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단락 전류의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ZS분의 2로 들어갈 거거든요.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전류값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제 동기기 쪽에서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의 단락 전류관은 공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가 중요한데 요 2는 상전압입니다. 그래서 성간전압이 주어지면 루썸을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동기기는 Y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전압이기 때문에 상전압이 주어지면 그대로 가지만 성간이 주어졌을 때는 루썸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큰 전류가 흐르다가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다시 정상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다가 점차로 어떻게 되고 있냐? 감소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전류이나 점차로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으로 가는데 57번 문제는 그 60Hz 3상 8극 및 2극 유도전동기를 차동 종속으로 했대요. 차동 종속 접속하여 운전할 때의 무브와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워 먹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유도전동기에 보면 속도제어법이 또 6가지가 나오는데 농형의 속도제어법이 누구누구 있냐면 주파수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수변환법, 전압제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형 쪽에는 2차 저항법, 2차 의자법, 바로 종속법이 있는데 두 대의 전동계 극수를 이용해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종속법의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직렬 종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렬 종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차동 종속이 있다는 거죠. 요거가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쉽게 계산 문제가 1회 때 전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직렬 종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결시켰으니까 극수 2개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식은 이제 동기속도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죠. P분의 120F. 직렬이니까 더해주고. 병렬은 어떻게 하냐면 직렬의 2배입니다. 무조건 2배. P1 플러스 P2분의 120F에다가 여기다 2배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차동 종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차니까 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차동 종속이니까 극수 2개를 빼주시면 얼마예요? 8극 및 2극이니까 8 마이너스 2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 누르시면 1200rpm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8번 문제는 직류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있어서 균합선을 붙이는 발전기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균합선을 설치하는 건 뭐냐면, 중권, 권선법에서도 이제 중권, 병렬권에 설치라는 거죠. 전이차로 인한 순환전류를 없애기 위해서 권선이 과열로 소순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전류를 없애서 얇은 구리선으로 저항도선으로 된 균합선을 갖다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치 목적이 뭐냐면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렇죠. 칙칙폭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바로 직권하고
복권이었습니다. 이제 과복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였냐면 칙칙폭폭으로 들어갔을 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발전기 2대가 있거나 아니면 복권발전기 2대가 병렬운전할 적에 전이차로 인한 순환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병렬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교납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으로 가는데 변압기 절연내력 시험 방법이 아닌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 절연내력 시험은 전압을 걸어가지고 발전기 전동기에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압을 쭉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올렸을 때 얘가 얼마만큼 연속 10분간 했을 때 얼마만큼 견딜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는 절연내력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연내력 시험을 할 때는 이제 전압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전압을 걸어서 실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압하고 연관되어 있는 놈들을 제끼고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전압하고 관련이 없는 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시험, 전압을 가했다는 얘기고요. 유도시험, 역시 이제 전압. 그 다음에 그 충격전압시험, 전압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도시험, 가압시험, 충격전압시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부하 시험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무부하 시험하고 이제 나오는 게 같이 나오는 게 단락시험이 중요한데 그 두 가지는 이제 변압기의 등가 이름이 여자이로 해서 변압기 등가 이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에서 나오는 거였죠. 절연내력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변압기 등가 이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누구 있었어요?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그다음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락 시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없는 건 3번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1회 문제, 60번 문제를 해결할 건데 역시나 계산 문제가 쉬운 파트에서 또 출제가 됐네요.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이 230V입니다. 우리 기전력이니까 2라고 쓸 거고요. 230V. 그 다음에 이제 극수가 몇 극짜리냐 하면 4극짜리예요. 그래서 P가 4극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류자 편수는 K가 되겠네. 162개. 그리고 물어본 거는 정류자 편간의 평균 전압입니다. 자, 정류자의 편간 전압은 편과 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K분의 P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전력은 극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P하고 2를 곱한 거고요. 이 전체 기전력을 개수로 정류자 편수 쪼가리 개수로 나누면 사이 전압이 나오니까 개수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가 이제 몇 개였냐면 162개였고요.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 기전력이 23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5.68V가 나오겠습니다. 사이 전압. 편과 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직류기 1장의 문제인데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류자 쪽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오랜만에 또 아주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회 때 문제는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좀 몇 문제 빼고는 단답 쪽에서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1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잠시 뒤에 2회 문제로 또 들어가서 풀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